자, 2025년 용어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등차 수열인데 둘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줬네요. 4칸 차이인데 12만큼 커졌으니까 공차는 3이겠죠. 한번 다음 자, A랑 B의 수열의 합을 줬고 이걸 물어봤는데요. 성질을 이용하면 이걸 5배 하고 이걸 3배 해서 빼주면 되겠죠. 100에서 90을 빼는 셈이니까 답은 4번. 다음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다 했는데요. 이건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A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3는 1이겠죠. 이거는 2칸 차이니까 공비의 제곱이 9다를 준 것이고 따라서 공비가 3인 것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안 구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A1을 물어봤으니까 A3를 R 제곱으로 나눠주면 첫째 항이 나오잖아요. 얘를 그냥 9로 나눠주면 바로 답입니다. 답은 2번이겠죠. 다음 4번 자, 두변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줘놓고 넓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4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약분해 주시면 3, 3은 9라서 1번. 5번 A랑 B랑 10은 순서대로 등차고 4분의 1과 A랑 16은 순서대로 등비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비 중항을 사용해주면 A를 제곱한 것이 4분의 1과 16을 곱한 4랑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2인데 문제에서 A가 의외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 등차 중항에 의해서 B를 2배한 게 마이너스 2랑 10을 더한 8이랑 같으니까 B는 4가 되겠습니다. 나한테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4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번이겠죠. 다음 6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했는데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B를 바꾸면 2R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A를 바꾸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것이고 사인 C를 사인 법칙을 쓰면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죠. 자, 일단 2R은 양변에 곱하면 약분이 되고요. 여기 2도 약분이 되고 C도 약분이 되는데 B를 넘겨주면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를 풀면 되는데요. B제곱이 또 날아가기 때문에 결론은 A제곱이랑 C제곱이 같다가 됩니다. 그 말은 이게 뭐 길이인데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A랑 C가 진짜로 같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A랑 C 역할을 하는 것이 A랑 C 역할을 하는 것이 왜 없지? 아, 여기 있군요. 여기가 C고 여기가 A네요. 네, 번호 코드 못 찾고 있네. 5번입니다. 자, 다음 7번. 자, 이것은 앞에 마이너스 1의 K승이 달려있어서 한 방에 계산하기는 어렵고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K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분류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정직하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3을 대입하면 다시 마이너스 3의 제곱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 이렇게 풀마가 반복이 되는데 이걸 쭉 해서 마지막에는 19제곱 더하기 20제곱까지 계산하게 되겠죠. 이거를 두 개씩 하나로 묶는 거야. 그럼 이게 합차 공식을 써서 2-1 곱하기 2 플러스 얘는 4-3 곱하기 4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더하기 20-19 곱하기 20 더하기 19까지 가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합차 공식 때문에 연속된 두 자연수의 차를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계속 1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쭉 해서 19 더하기 20까지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1부터 20까지 그냥 자연수 n을 더하면 되는 것이니까 공식에 넣으면 2분의 20 곱하기 21 약분해서 210이다. 답은 2번이겠죠. 자, 넘어가서 8번. 자, A는 n자리의 자연수이고 AN의 각자리 숫자는 1 또는 0이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만 알려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이때 A30의 값은 뭐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대로 식 조작을 좀 해보면요.
A1은 1, A2는 10.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A3 같은 경우는 100 더하기 2잖아. 구체적으로 쓰면 10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A 4제곱은 1000 더하기 10이니까 10의 세제곱 더하기 10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개만 더 써볼게요. 그럼 A5는 그대로 쓰면 10101인데 나열해 보면 10의 4제곱 즉 10,000 더하기 10의 제곱 즉 100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A6은 10101인데 10만 더하기 1000 더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진행했을 때 A의 30은 뭐겠냐는 거야. 뭐 일반항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은 게 규칙이 보이죠. 우리는 이 홀수 번장 말고 A30이니까 짝수 번장에 관심이 있거든요. 짝수 번장에 체크를 해보면 처음엔 10, 그 다음은 10의 세제곱 더하기 10, 그 다음은 누적돼서 거기에 10의 5제곱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A30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써보면 역순으로 쓸게요. 10 더하기 10 세제곱 더하기 10의 5제곱 더하기 10의 7제곱 더하기 쭉 해서 총 몇 개를 더하게 될 것이냐? 총 15개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A2는 한 개만 더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를 더하고 있고요. 세 번째인 A6은 세 개를 더하고 있죠. 그럼 쭉 가서 30이라는 것은 15번째 짝수니까 15개를 순서대로 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오나요도 물론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두 칸씩 지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에다가 14번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10의 29승이 올 거예요. 근데 사실 맨 마지막에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이걸 다 더할 거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거니까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R-1분의 공비가 10의 제곱이니까 첫째 항인 10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15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분모는 99고요. 99분의 선지 보니까 99분의 1 앞에 빼놓네. 99분의 1 앞에 딱 빼놓고 이 10은 안에다 먹여줄게요. 그럼 10의 31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걸 고르면 됩니다. 그럼 답이 4번인 모양이네요. 규칙성을 나열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9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죠. 이 친구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자연수 n이라 했으니까 n에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지. 1. 실제로 좌변 우변이 n에 1을 넣어보면 1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이건 이제 k를 대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변에 갑자기 뭘 더하느냐, 우리가 요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된다는 걸 보이고 싶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목표가 뭐냐, 1세제곱 더하기 2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k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세제곱까지 더했을 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게 된다는 거를 보이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중간 과정을 써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보시다시피 k 플러스 1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 세제곱을 더했다라는 얘기겠죠. 한편 실제로 더해서 여기 전개해서 통분을 하면은 뭐가 나올 것이냐까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진짜로 전개해서 통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 이게 증명이 되니까 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에 들어갈 식은 요 식이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진짜 통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원래는 그걸 확인하는 게 맞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찍고 넘어가야죠. 자, 이때 뭘 물어보나 봅시다. P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라고 시켰네요.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F1 같은 경우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은 8 곱하기 G의 1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그냥 3의 제곱이네요. 9. 계산하면 1 더하기 72니까 3번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삼각형을 줬는데 세 변 길이를 다 얌전히 줬고요. 내저번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놓고 A, B랑 내저번이 만나는 점, 접점이 P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 길이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이 각을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각을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B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6을 해서 계산해 보면 30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5분의 1이겠네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를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은 BP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되지 않을까요?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CP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궁금하니까 미지수로 잡아요. 내저번의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x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는 3-x, 여기는 5-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5-x가 되고 여기도 3-x가 되니까 5-x와 3-x를 더한 값이 즉 8-2x가 AC 길이인 6이랑 같다라고 해주시면 우리는 x가 1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요 1이랑 3이랑 요 코사인 B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CP제곱은 1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15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돌려주면서 3 약분하면 우리는 10 더하기 5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죠. 통분해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AB는 4, BC는 2다. 넓이가 2루트 3이라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끼인 각의 크기를 편의상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요. 따라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약분해주면 4가 넘어가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특수각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인 값을 알았고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돌려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 길이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대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 일명 세트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이 원의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이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좀 외우고 있으면 지금 세타가 120도잖아요. 둔각이니까. 다시 말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거든요. 지금 끼인 각이 120도이면서 길이비가 1대 2면요. 여기는 루트 7입니다. 비율이. 그래서 저는 이 길이인 게 코사인 법칙 안 써도 2루트 7인 게 보이거든요.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외우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정직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AC 길이 제곱은 4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플러스로 바뀌면서 약분해 주시면 28이죠. 루트 씌우면 2루트 7이니까 2루트 7 맞습니다. 자, 이 사인 법칙 외접원의 지름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2루트 7인데요. 2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를 역수했으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약분해 주시면 R이 루트 3분의 2루트 7이니까 넓이는 제곱해서 3분의 28파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2번. 자, 넘어가서 12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겠다 해서 보시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네요. 그 말은 이 친구는 원래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일반항을 잔뜩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바로 구합시다. 원래는 우리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양변을 빼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요령을 이용해서 바로 구해볼게요. AN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14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한테 기억을 물어봤는데 A2n-1 더하기 A2n이 공차가 마이너스 8이냐 마이너스 16이겠죠. 뭐 정직하게 계산해보면 됩니다. A2n-1은 마이너스 4에 2n-1 더하기 14가 될 것이고 A2n은 마이너스 8n 더하기 14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6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6인 등차여야죠. 기억은 거짓말. 다음 니은. 자, AP의 절대값과 AQ의 절대값을 2배 한 게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래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AP랑 EAQ가 진짜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기 때문에 한번 정직하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AP는 마이너스 4P 더하기 14.
다음에 A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Q 더하기 14가 되겠죠. 그러면 2로 약분이 되니까 2로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7이고요. 한쪽으로 이항을 좀 해볼까요? 넘기면은 4Q 마이너스 2P는 7이 됩니다. 7.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P랑 Q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짝수거든요. 근데 이게 홀수잖아. 짝수랑 홀수가 같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AP랑 EAQ가 같은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PQ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둘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 그치, 뭐 누가 음수가 양수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AP는 마이너스 2AQ일 수도 있죠. 이걸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4P 더하기 14는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Q 더하기 14랑 같다. 얘도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로 약분해서 2P 마이너스 7이고요. 또 연결 정리해 보면 2P 더하기 4Q가 마이너스 7이 넘어갔으니까 2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말이 안 되죠. 이쪽은 짝수고 이쪽은 홀수인데 말이 될 리가 없지. P랑 Q의 자연수를 어떤 자연수를 넣어도 결론은 둘이 부호가 같아도 같을 수가 없고 부호가 반대여도 같을 수가 없으니 니은은 참입니다. 기껏 이렇게 풀어놓고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니은 거짓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말 한 거죠. 자, 다음 디귿인데요. 이 친구는 보자마자 부분 분수를 떠올려야겠죠. 이 친구가 부분 분수를 딱 적용해 보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1 곱하기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분의 1 될 텐데 얘가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공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요놈의 시그마 1부터 10까지를 취해주면은 항번호가 하나 차이 나니까 맨 앞에 이제 항번호 제일 작은 첫째 항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항번호가 제일 큰 1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항은 11을 대입하면 되니까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4 더하기 14는 마이너스 30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통분하면은 30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30분의 1이면 알 수 있네요. 참입니다. 4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요. 13번. 첫째 항이 양수인 두 수열 AN과 BN이 있다. 한편 가족권을 보니까 이건 뭐야? 등비중앙이네. 그러니까 AN은 일단 등비수열이고요.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더한 게 0이라고? 자, 이게 등비수열이면 알았는데 이게 0이 된다라는 것은 양변을 AN으로 약분했을 때 1 더하기 R 세제곱은 0이다를 얻을 수 있겠죠. 공비를 R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둘이 세 칸 차이니까. 그러면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BN이라는 친구는 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서 첫째 항이 양수인 모종의 수열 AN에다가 요거를 더한 수열이다라고 일반항을 제시를 해줬어요. 일단 이거는 계산이 진행이 되는 게 시그마가 K에 대한 시그마라서 n 플러스 1분의 1은 밖에 내보내면 되고요. 1부터 n까지 K는 우리가 이미 아는 공식이거든. 그냥 자연수의 합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로 처리하면 되고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Bn은 AN 더하기 2분의 n이다. 이걸 알 수 있고 나한테 주어진 걸 보면 시그마 1부터 19까지 합이 100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걸 써먹고 싶으니까 양변의 시그마를 씌워요. 1부터 19까지 Bn의 시그마는 1부터 19까지 AN 더하기 2분의 n과 같은데 이게 계산하면 지금 10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2분의 n이야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아니 AN을 첫째 항을 모르는데 어떡하느냐. 애초에 첫째 항을 구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면 되죠. 그리고 공식을 쓸 필요도 없는 게 공비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그냥 나열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쭉 해서 18번째 항 더하기 19번째 이렇게 있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웃 하나끼리 더하면 무조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0일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해도 0이고 이렇게 더해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 다 날라가고 얘만 남잖아요. 결국엔 이게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1부터 19까지 2분의 n을 계산하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럼 마저 계산해 보면 이 친구는 이제 공식 쓰면 되니까 2분의 앞에 빼놓고 2분의 19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약분하면 5 되고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a1 더하기 95인데 이게 지금 100인 것이니까 이항해주면 첫째 항은 5다 하고 할 수 있겠지. 5번.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 양수 x에 대하여 절대값 sin 파이 x랑 이건 이제 상수함수네요. 2분의 루트 2를 꽂아가지고 교점의 x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쓰겠다. 합을 구해라 한 거 보니까 딱 봐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일단 절대값 sin 파이 x라는 것은 주기가 절대값 내부에 있는 친구만 보면 2인 친구예요. 다시 말해서 한 주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0, 1, 2.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똑같은 게 무한 반복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까져서 요 놈이 한 덩어리 더 있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하나만 더 그릴까? 한 덩어리 더 그려서 왜 한 덩어리 더 그렸냐면 2, 3, 4, 5, 6 했을 때 이게 지금 fx인데요. 2분의 루트를 찔렀을 때 교점이 총 12개까지 나와야 되잖아. 2분의 루트가 한 여기쯤 있겠지. 꽂으면.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에 합을 물어봤잖아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면 얘랑 얘 요렇게 그리고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가 전부 다 0이랑 6을 더한 거랑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더해도 6이고 이렇게 더해도 6이고 이렇게 더해도 6이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12개니까 2개씩 묶으면 6쌍이고요. 6이 6쌍 있는 것이니까 6, 6에 36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점화식을 만족을 한답니다.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넣는 방향이 다르대요. 그래놓고 A6은 3이다 하나 애매하게 중간항을 준 다음에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풀이를 먼저 해보자면 그냥 정직하게 노동을 해요. 할만합니다. A1, A2, A3에서 8개만 하면 되잖아. 5, 6, 7, 8까지 있는데 A6이 3인 걸 아는 시점에서 이 다음 항 아는 거 어렵지 않죠. A7을 구하려면 6을 대입해야 되는데 6은 짝수니까 아래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A7은 6-A6이니까 A6이 3이잖아요. 6-3하면 3이죠. 그 다음에 A8을 구하고 싶으면 7을 넣어야 되는데 7은 홀수니까 위에다 넣어주면 직전항에 1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3이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가요. A6이 왜 3이 나왔을까? 직전항에 A5에서 A6을 넘어가려면 n에다가 5를 대입해야 되는데 5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A5에다 10을 더해가지고 지금 3이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7이다 하고 알 수 있겠지. 또 한편 A4가 얼마였길래 A5가 마이너스 7이 나왔을까를 또 거꾸로 쫓아가 보면요. 4라는 짝수를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A4를 한 것이 마이너스 7이 나오려면 는 마이너스 7이니까 이 항에서 마이너스 11이고요. 약분하면 A4는 11이겠죠. 또 이번에 홀수에서 넘어왔으니까 아까처럼 10을 빼주시면 1일 거고요. A2가 얼마였길래 1이 나왔을까? 이번엔 짝수인 2를 넣을 테니까 2 마이너스 A2를 한 게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A2가 1이었겠죠? 1이었겠구나. 그 다음에 또 A1이 얼마였길래 1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9에다가 10을 더해서 1이 된 거겠지. 이걸 모조리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면요. 음수끼리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16이고 그럼 이렇게 더하면 16이니까 날라가겠네요. 1, 1, 11, 3만 더하면 됩니다. 총합은 16이겠죠? 4번. 이렇게 노동해서 푸셔도 되고 이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 보시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어디 넣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으니까 진짜 임의의 홀수와 짝수를 넣어보자는 거야. 첫 번째로 n에다가 홀수를 낸다고 해봐요. 2k 마이너스. 그러면 a의 2k는 홀수는 위에다 낼 거니까 a 2k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이 되겠죠. 한편 n에다가 짝수인 2k를 내면 우리가 아래에다 넣어야 되니까 a의 2k 플러스 1은 2k 마이너스 a 2k임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요 홀수랑 짝수 번째 항 사이의 점화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구조를 봐봐요. 우리가 이걸 연립하면 홀수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지? 우리가 이 a 2k가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둘이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이걸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홀수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나오느냐? 대입해 보시면 a의 2k 플러스 1은 2k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항에 보면 우리가 a 2k 마이너스 1 더하기 a 2k 플러스 1이 2k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두 홀수 번째 항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아낸 것이죠. 그게 과연 크게 중요한 것인가 하고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홀수항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짝수항도 들어있잖아. 근데 우리가 짝수항을 이용하면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모든 짝수항을 홀수항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치? A2K가 A2K-1 더하기 10이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요게 그냥 쫙 나열했을 때 이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짝수 번장은 직전 홀수 번장의 10을 더한 값이랑 같으니까 요 A2는 사실은 A1 더하기 10이고 이 A4는 사실 A3 더하기 10이고 A6는 A5 더하기 10, A8은 A7 더하기 10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총합은 나타내보면 10이 4개 있으니까 40 더하기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2배 한 것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연속된 두 홀수 번째 항의 합이 얼마인지 알잖아. 여기 K에다 2를 넣어봐요. 그러면 A1 더하기 A3이 마이너스 8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K에다가 3을 넣어봐요. 그럼 A5 더하기 A7이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2잖아. 이게 마이너스 12니까 40 곱하기 마이너스 24, 40 더하기 마이너스 24 해주시면 16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A6이 3이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난 짝수항이 필요 없다 이거야. 홀수항 사이 관계식을 얻었으니 이걸로 날로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푼 풀이인 거죠. 뭐 이게 출제 의도겠냐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노동을 해도 괜찮고. 다음 16번. 그림과 같이 BAC가 45도다. 그림에 표시를 안 해줬어. 근데 말해줘 놓고. 근데 그림과 같이래. 자, 지금 이 각이 45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B는 2루트3 이건 표시가 돼 있고 BC는 2루트2니까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PBC가 45도입니다. PBC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45도. 그 다음에 PCB면 여기죠. 이 조그만 각이 15도.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각은 120도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물어본 건 이 APC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직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아직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보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큰 삼각형을 먼저 보시면 두 변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2루트가 쳐다보는 45도라는 각을 알아. 그럼 내가 이 각 C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트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C분의 2루트 3하고 사인 45도분의 2루트 2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인 C는 절로 보내고요. 약분이 되죠. 사인 45도가 역수하면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랑 만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각 C가 여기 이만큼이 60도임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15도니까 그럼 이만큼은 45도겠죠? 자, 물론 지금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된다만 보고 왜 60도로 바로 가냐, 이거 120도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이게 120도겠어요? 이게 120도면 여기랑만 합쳐도 벌써 165도인데 여기가 45도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당연히 60도겠지. 어쨌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그래도 각 하나는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궁금하겠죠. 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 내가 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이 삼각형에 집중해 보면 120도가 쳐다보는 2루트 2와 45도가 쳐다보는 요 PC 길이를 세트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사인 법칙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자, 사인의 45도분의 CP는 사인의 120도분의 2루트랑 같으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CP 길이는 2루트 곱하기 사인 120도를 역수하면 루트 3분의 2, 사인 45도는 넘어가면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고요. 루트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일단 요 길이는 구했습니다.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큰 삼각형을 보면 요 각과 두변 길이가 비록 끼인 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변 길이와 각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혹은 뭐 요 각도 상관없고요. 요 길이를 x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을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한 번만 써주시면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침 45도와 60도면 둘 다 특수각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요 점 C에서 여기 A, B에다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좀 그림이 좀 살짝 이상한데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 그림대로면 이게 45도니까 이 연장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적당히 보시고, 그럼 이게 45도인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나 그림에 속았어. 여기서 수선을 내려야 여기쯤. 이게 이제 직각 이등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30도가 되겠지. 그림이 살짝 이상하지만.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도 이 길이를 특수각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1대 1대 루트 2인 걸 이용하면 얘를 루트 2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루트 6이 되겠죠. 또 이 길이가 2루트 2인데 60도니까 1대 2잖아.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나누면 루트 2가 되겠지. 여기는 루트 2다. 자, 그래서 이 AC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임을 알았습니다. 자, 마무리로 넓이 계산해 볼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우리 아까 구했던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의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2 되니까 사라지고, 그러면 루트 3분의 요거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은 2루트 3 더하기 2가 되니까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6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5번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서도 괜찮고요. 저처럼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풀어도 괜찮고요. 자, 넘어가서 17번.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서 m제곱 마이너스 2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죠. 실근을 갖도록이라고만 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중근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an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즉 a1은 2겠죠. 근데 n이 2면 어때요? m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은 역시나 그래도 2죠. 이런 식으로 제가 n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입을 할 때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m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 항의 값으로 갖는 수열인 것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n이 3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A3 값은 3이 될 거예요. 왜냐면 2, 3은 6이 되니까 이제 m이 2로는 부족하잖아. 그럼 A3만 3인 것이 아니라 A4도 3일 것이에요. 4를 대입하면은 이제 m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요. 근데 이제 n이 5가 되면은 m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3으로도 부족하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A5부터는 또 4가 나오겠구나. 근데 언제까지 4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하나하나 넣지 않고 이제 그 경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4의 제곱이 16이니까 그치? 16까지 되려면 이제 n이 8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치? 그럼 A5는 A6, A7, A8까지는 4인 것이죠. 근데 A9부터 어디까지는 또 5일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m이 5다라고 하면 25니까 25까지 되려면 n이 거꾸로 12까지는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A13부터 또 어디까지는 6일 것이냐를 거꾸로 유출해보면 6을 제곱하면 36이니까 18까지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A19부터 또 점점점은 7이 될 텐데 이거는 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만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20개를 넘지 않아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된 두 항의 차가 1이랍니다. 그럼 뭐야? 여기서 1로 넘어가는 n이 2, 여기서 1로 넘어가는 4, 여기서 1로 넘어가는 8 이런 친구들 찾으라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찾는 n은 2, 4, 8, 12, 18 이렇게 있겠죠. A 값이 하나 커지는 그 바로 경계, 연속된 경계를 찾아달라고 한 거니까 순서대로 2, 4, 8, 12, 18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14니까 44가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자연수 n과 2 이상의 자연수 t에 대하여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네요. 공비가 t 제곱인 등비 수열인 것 같습니다. 한편 y는 an과 곡선 y는 2x승이 만나는 점 x좌표를 bn이라 할 때, 자 그러면 이 an과 2x승이 만나는 점 x좌표가 bn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이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찾는 bn은 로그를 활용하면 되죠. 우리는 이제 an이 뭔지 아니까 정직하게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2n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의 t다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를 계산하라는 것은 시그마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의 t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24가 되도록 하는 t와 n의 순서상 개수를 찾는 문제인 거죠. 아주 정직하게 식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뜻 보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푸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로그에 쫄 게 없어요. 얘는 k가 주인공의 시그마니까 로그 2의 t는 그냥 사실상 상수란 말이야. 그냥 밖에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너는 밖에 나가라 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이 친구를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로 찢어서 2k랑 플러스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이고 이 바깥에 로그 2의 t가 그냥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계산해 보면 n제곱 더하기 2n 정도가 되겠죠. 약분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24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를 찾아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t는 그저 2 이상의 자연수라고만 했고 n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지. 미지수는 비록 2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어도 자연수라는 조건을 믿고 푸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산, 얘는 무조건 자연수잖아, 그지? 얘네다가 1을 한번 넣어봐. 1을 넣어보면 3이니까 그러면 로그 2의 t가 얼마여야 돼요? 로그 2의 t가 8이어야 됩니다. 3, 8, 24니까 그때 t를 구해보면 2의 8승이니까 256이죠. 그 다음에 n이 2라고 하면은 4 더하기 4는 8이니까 8, 3에 24잖아.
그러면 로그 2의 t는 3이니까 t는 8인 것이죠. 네, n이 3이면 9 더하기 6은 15라서 로그 2의 t가 15분의 24여야 돼요. 이거 약분해주면 5분의 8인데 그러면 t가 2의 5분의 8승인데 이게 어딜 봐서 자연수야. 만약에 문제에서 2보다 큰 실수라고 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가능한 거지만 지금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얘는 4일 때는 아니 선생님 이걸 언제까지 하나요? 4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4를 넣는 순간 24가 돼요. 24가 된다는 것은 로그 2의 t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t 값이 2라는 얘기고요. n이 4보다 커지는 순간 불가능합니다. n이 4보다 커지면 얘만 해도 24보다 커지니까 얘가 1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는데 t가 2 이상의 자연수면 로그 2의 t가 1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개수를 물어봤으니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논술형 1번. AB는 8이고 BC는 4루트 7, 각 A는 60도인 삼각형이 있다. 그림을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림이 없네, 그지? 자,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비율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 그려놓고 A, B, C 이만큼이 8, 이만큼이 4루트 7, 그다음에 각 A 여기가 60도 라고 했을 때 A, B를 3대 1로 내분한 점을 B1이라 하겠다. 3대 1로 내분한다는 것은 이 친구를 4등분을 해서 여기에다 찍겠다는 얘기니까 얼추 여기쯤 찍으면 되겠죠. B1. 그 다음에 AC를 2대 1로 내분한 점을 C1이라 하겠대요. 자, 이걸 2대 1로 내분한다는 것은 3등분을 해서 여기다 찍겠다는 얘기니까 얼추 여기쯤 찍으면 여기가 C1인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나 봤더니 똑같은 짓을 또 하네. AB1 요 놈을 또 3대 1로 내분하래. 그럼 이걸 또 4등분해서 또 찍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또한 여기쯤 찍겠지. B2.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찍으라 했으니까 또 대충 3등분하면 여기쯤 찍겠죠. 요 짓거리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n번째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n번째로 발생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시키고 있는 거지. 그때 그 넓이를 일반항도 구하고 합도 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가 60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 길이를 아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록 끼인각은 아니지만 두변 길이와 각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제가 편의상 AC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60도를 해주면 되겠지. 이게 4루트 7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16 곱하기 7은 112겠죠.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64 마이너스 112는 얼마죠? 잠깐만 16 곱하기 7이니까 112 맞지? 64에서 112를 빼면은 48이죠. 마이너스 48은 0.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x 마이너스 12하고 x 플러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4 또는 10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4일 리가 없지. 길인데 마이너스 12겠지. 길이가 이만큼이 12인 거니까 맨 처음에 이 3등분해서 두 개를 줬다라는 것은 이게 8이랑 4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8인 거고 처음에 8을 4등분을 하면 한 칸 2니까 첫 번째 길이는 6이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1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의 60도를 해서 넓이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해 보면은 첫째 항은 12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둘째 항을 또 똑같이 구하냐? 굳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이후에 어차피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잖아. 근데 반복을 해서 그 다음 삼각형을 구한다고 치면 결국 끼인 각은 60도를 항상 일정하고요. 이 길이가 몇 배가 되고 있나를 관찰해 보면 돼요. 이쪽 길이는 계속해서 4등분을 해서 3개씩 주는 그런 변형을 하고 있고 이쪽 길이는 계속해서 3등분을 해서 2개씩 주는 변형을 하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이 다음 길이로 넘어갈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면 요 A, B 쪽 길이 같은 경우는 4등분을 해서 3개를 주고요. 이쪽 길이 같은 경우는 다음 길이로 넘어갈 때 무슨 짓을 하냐면 3등분을 해서 2개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다음에 다음 넓이로 넘어갈 때 이전 넓이에다가 4분의 3과 3분의 2배를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이 S1이나 S2에만 그런 게 아니라 SN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곱셈을 할 거잖아. 2분의 1배 한다는 얘기잖아. 결국 넓이는 계속해서 2분의 1배씩 되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SN을 구해보면 첫째 항이 12 루트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의 n-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때 나한테 시그마 1부터 4까지 SN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위로 넘어가면 24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여기 1-16분의 1이기 때문에 16분의 1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로 약분하면 2분의 45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도 구했고 네 번째 항까지 합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논술형 2번. BC 길이는 4고 가계는 60도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네요. BC 길이가 이제 이만큼이 4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얘가 60도인데 가계 2등분 되고 있네. 그럼 이 하나가 30도겠죠. 30도. 자, 그러면 이게 원에서 두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B랑 1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겠구나라고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120도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중간에 하나 더 줬네요. A, B는 A2랍니다. 그림상으로 왠지 안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같다고 하네요. 같다고 하니까 체크해 놓고, 근데 물어본 것은 요 넓이를 CD 넓이를 T라고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두 넓이를 뺀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정직하게 해석하면 진짜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구해서 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요 하얀 부분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구해서 빼지 말고 ABE 삼각형에서 CBE 삼각형 넓이를 빼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쪽의 넓이를 구하기 더 편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도형 관련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테크닉이니까 혹시 몰랐다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잠깐 꼈다가 빼면 사라지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 30도인 걸 알기 때문에 AB 길이를 알 수 있으면 끝나고요. 이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도인 걸 아는 시점에서 이 길이가 4인 걸 아니까 이 길이만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이 120도고 30도 30도니까 특수각이잖아. 이게 좀 헷갈리니까 약간 돌려서 꺼내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30도인 거야. 근데 이 길이가 4인 거야. 그죠? 그럼 수선을 딱 내려요. 그럼 요 길이가 2인데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인가 확인했더니 루트 3분의 4구나.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 CBE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분의 4 곱하기 사인의 30도, 즉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은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한 거예요. 요게 4 곱하기 요 길이 같은 경우는 방금 구한 대로 루트 3분의 4니까 루트 3분의 4하고 여기 사인의 30도를 곱한 거지.
그 다음에 요쪽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4인 거 알았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편의상 x라고 잡았을 때 두 변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준 게 3분의 16이다 풀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약분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 되는데 묶어보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x제곱이 3분의 16이잖아요. 따라서 넘겨주시면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6인데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16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넓이를 구한 게 아니고 이 길이나 이 길이 제곱을 구한 거야. 근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사인 30도를 해주면 우리는 4분의 x제곱을 구해야 돼요. 결론은 4분의 x제곱은 요 놈을 4분의 1배 하면 되니까 3분의 4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이 되고요. 계산하면 3분의 8 더하기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 잠깐만. 문제에서 BC 길이가 4라고 있으니까 요건 괜찮고 그 다음에 30도인 걸 이용해서 수선을 내렸고 얘가 루트 3분의 4랑 루트 3분의 2고 3분의 2 맞지? 그 다음에 2배 했으니까 루트 3분의 4 맞죠? 아 제가 2분의 1을 식은 다 맞는데 여기를 잘못 구했네요. 약분을 한다 해놓고 안 했네. 루트 3분의 4죠. 계산이 안 깔끔해서 뭔가 실수했나 해서 봤는데 약분을 하는 척하고 안 했네요. 다시 요거에서 요걸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유리화 해주면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이걸 빼주시면 여기 날라가면서 3분의 8이 딱 남겠지. 최종 정답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활용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답이 이상하거나 봤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